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서울 서초울의 신동욱입니다. 저도 오후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세종학당 좀 이어서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고 계속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문제점 좀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메타버스 아시죠? 네.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수단이라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보급이 돼서 2022년, 23년도에 11억 원 그리고 8억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플랫폼도 구축하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폐지된 건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요. 교원 인건비 3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었고요. 예, 예. 그것을 이제 운영하기 위한 경비들이 이제 좀 삭감이 되어서 조금 뭐 6억 8천 정도 좀 부족한 상황이. 그러니까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남은 예. 3억 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그건? 실시간 회화 연습하기 위한 이제 교원들 인건비로 이제 3억 원 정도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줄이는 건 해보니까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수강생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메타버스 자체는 이제 간접 한국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중급 이상에서 실시간 그 회화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부분으로 지금 자리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해외 그 수요 문제도 그렇고 좀 감안하셔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작권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작권위원회 나오셨죠? 잠깐 좀 일어서서 그냥 답변해 주시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요즘 뭐 화제가 되고 있는 한강 그 소설이 미국의 온라인 문서 공유 사이트 S라는 곳에서 그냥 통째로 PDF 파일로 그냥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원. 예. 예, 저작권 그 기사는 보호원장-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예, 온다. 예. 통째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그 어떤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사용자들이 그 책을 올릴 수 있는 그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체 운영자들은 그걸 금리를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예, 그 이게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게 대응을 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게 주목해서 그 모니터링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출판인 단체와 같이 협의도 했고 해서 이제 출판인 단체 협의 소속사들한테 저희들 16,000건에 달하는 그 책에 대해서 다 정보를 다 줘서 예.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권리자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이메일 양식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안내해서 해줬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왜냐하면 안내를 저희들이 해주시는 건가요? 간섭을 그쪽의 요구사항이 권리자만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미국의 그 저작권법 위반을 개인이 청구를 해서 예. 이미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구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 일단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소송의 실익을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뭐 소송의 실익이라는 건 침해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삭제가 잘 됩니까, 이거 하면? 예,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떤 한강 작가님의 다른 책은 이제 권리자 요구에 의해서 지금 서비스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지된 공지가 돼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그냥 개인에게 맡기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예, 그런 이거는 의문이 좀 듭니다. 해외에 서버를 갖고 있는 그 사이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한국 그 콘텐츠가 굉장히 일부분이었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방심위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나머지 합법적인 콘텐츠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그 취지는 그 청구하고 그쪽에서 그 수령하고 이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차단을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예, 여쭤보는 그 겁니다. 플랫폼의 집중 그 구조상 권리자만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조치가 접속 차단하고 저희들이 접속 차단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구글이나 아니면 그 쪽에 그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접속 차단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그런 좀 답답함이 있어서 좀 질문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 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님이신가요? 나와 계시죠? 잠깐만. 저작권 보호원 경영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네요. 저작권 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 그냥 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거 잠깐만 보시죠.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파묘, 이제 올해 우리나라 최고 빅히트한, 이쪽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보원인가요, 이것도? 보원이신가요? 예. 이게 1,000만 명 이상 지금 관객이 들었고,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압축본들 있잖아요. 예. 패스트 무비라는 것들. 예. 이게 파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방송국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이제 방송국 같은 데서는 저작권 침해를 조금이라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제재가 들어오고, 이제 그쪽 저작권자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바로바로 오고 그래서 사실 일반 방송국에서 저작권 침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뉴스 영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써도 금방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유튜브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저렇게 장시간 노출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저게? 그 유튜브들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올려가지고 저작권료를 배당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용으로 해서 이제 그 유튜브 조회수 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패스트 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매년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권리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것도 유튜브 외국인 회사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직접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 모니터를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예. 제가 방송국에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 사이트, 특히 유튜브가 아무리 이게 해외 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게 단지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좀 너무 미온적인 대처 아닌가요, 이런 것들? 실제로 보시면요, 영화 한 편 보는 거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글 코리아와 협상을 계속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나왔지만 검색 제한 조치도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해외 사이트에 우리나라가 못 보게 하는 것들. 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검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검색 제한 하신다는 얘기는 여기 보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대부분 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 검색 제한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뭘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행정력을 강력하게 발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로? 계속 해외 사이트의 문제는 이렇게 이원적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국제 수사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 특사경과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의 사이트일 경우에는 그 나라 미국 같은 HSI 국토안보부랑 같이 해서 수사를 해서 채정을 해서 그 나라 법원에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든 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좀 사람을 또 좀 보강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유출되는 국부가 너무 큽니다. 제가 오늘 다음 거 한번 자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한 K 콘텐츠가 불법 복제물 적발한 건수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57건인데 해외에서 무려 4,439건, 서울의 봄이 국내에서 241건인데 해외에서 590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침해되는 그 사례가 크고 이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냥 방치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외 사이트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기한을 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국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고 정부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좀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예. 아까 그는 그쪽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이고 이쪽에 나온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 사무소나 저희들 본부에서 모니터링해서 현지에 있는 법률 회사를 통해서 경고장과 삭제 요청을 해서 삭제한 실직이 한 올해는 한 20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노력도 뭐 인력이 정원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 차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알겠습니다. 태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촉구드리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